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좀 여쭤볼게요. 17일 날 합니까? 17일 합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의별 의혹이 다 있어요, 지금. 네. 배우자 부인이죠. 부인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딸은 보니까 그 연수원 동기들이 있는 법무법인 세 곳에서 돈은 받았는데 계약서는 안 썼고 뭐 이런 등등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이 고위 공직자에 그러니까 뭐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일까요? 보면 참 느낌만 말씀드리면 참 부지런하고 애를 쓰셨구나. 열심히 사셨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공수처장으로서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답답한 거는 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분의 이제 부적격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인 자리가 또 공수처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제 뭐 저희 당에 있는 특위 같은 경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청문회에서도 열심히 이제 문제 제기할 건데 결국은 임명은 되겠죠.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던데 오동훈 위원장보다는 사실은 차장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는 적당히 넘기고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차장이 와서 실제로 핸들링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사실은 주요한 청문 대상 중에 하나다라고 지적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차장이 중요한 이유가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판사 출신인데 수사할 수 있어 유능한 차장을 임명하겠다. 그러면은 차장은 자동방으로 검사 출신이 온다는 얘기네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차장이 누가 오는지도 봐야 자, 되겠네요. 봐야 됩니다. 예. 그럼 상당히 좀 그 강행해서 결국에는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혜병 관련된 수사, 그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두 가지 수사. 공수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 핵심이 최혜병, 네. 두 번째가 감사원, 예, 감사원. 그다음에 고발사주도 공소 유지를 해야 돼요. 아, 고발사주 이것도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고발사주도. 예. 아니, 다 알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고발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는 사람. 세 분. 예, 윤석열 대통령. 신성 가족. 예, 신성. 한동훈 위원장도 가족이에요? 그 당시엔 가족이었죠. 예, 지금은? 뭔 가족? 지금은 좀 멀어진 가족? 가족은 가족? 예. 그러니까 이 고발사주도 중요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요것도 특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긴 해요. 고발사주. 왜냐면은 공수처에서 네. 김웅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기소의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거거든요. 네. 근데 검찰에서 기소 안 했어요. 기소를 안 해버렸죠. 예. 그러면 하참 검찰 웃긴다니까요, 검찰.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사실은 손준성 승진시키고 막. 그러니까요. 뭐 바꿔야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또 유야무야 될까봐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에는 뭐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검찰 개혁하느라 딴 거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할 테니. 예. 네. 저 내일 선거 있잖아요. 네. 국회의장 선거. 네. 의원님 누구 뽑을 거예요? 그런 걸 여쭤보시면 제가 여기서 저는 누굽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내일 선거 있네요. 그리고 네. 되게 시간 빨리 가네요. 네, 내일 국회의장 선거가 있고 네. 사실은 이번에 만들어지는 국회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김진표 의장 뭐 의장실 앞에서 농성도 하시고 뭐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를 되게 미워하실 거예요. 김진표 의장이요? 네. 왜요? 농성에서? 그것도 그렇고 네. 말을 제가 거의 잘 안 안 들었거든요. 들었어요? 대거리하는 수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어때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비판하셨더라고요. 예, 민주정당에서 대표가 뭐 입김을 가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랬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두 분 남았고 네. 두 분 남은 상황에서 뭐 누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의원들이 이제 고민들을 하는 지점은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국회가 무력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 이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맞는 분이 선출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가 될까요? 그러니까 공개합니까? 몇 표 나왔는지? 공개 안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것도 일종의 원내 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 또는 표를 적게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거의 꼭 맞지는 않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실제 표를 까봐야지. 아. 특히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초선 당선인 분들 마음은 네. 확인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뭐 의원 활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의원회관에 계신 것도 아니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관측대로 안 갈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어. 아 저는 정확히 몰라요. 예. 제가 무슨 표 계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과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표라도 많은 분이 요거는 당선되는 결선 투표가 없잖아요. 2명이니까. 2명이니까. 예. 그러니까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2명이 표를 나누면 한 명은 과반이 되겠죠. 네. 정확히 나누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똑같이 동수로. 예. 당대표 연임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뭐 다른 매체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 정도 의석을 주신 국민의 민의를 좀 헤아려 본다면 민주당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당 대표님이 연임을 하셔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를 좀 충족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예. 근데 뭐 저희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네. 좋은지 모르. 결국 이제 우선적으로는 당 대표님 본인이 좀 판단하셔야 될 영역이라서. 네. 예. 근데 저는 이런 건 민주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처럼 막 이렇게 그런 정당이 수직적인 뭐 이런 건 아니고 의견 있는 거 다 얘기하고 네. 뭐 좀 그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그래도 집단지성에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데 뭐 이렇게 명심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이게 어때요? 실제 뭐 제가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었던 적이 있으니까 네. 그 당시도 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접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접은 사람들 하마평에 전 출마 선언은 안 네. 했는데 접었다는 표현도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최종적으로 출마에 안 했던 이유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 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네. 5월 2일 본회의 여는 것과 본회의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5월 1일 저녁 7시 반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놓고 제가 만약에 5월 2일이 파토 났는데 파토 전문 용어인가요? 네. 근데 5월 3일 날 제가 잘하니까 표 주세요. 이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5월 2일 뭐 성공시키고 막 예. 했으면 그게 일찍 결정이 났으면 저도 한번 마음을 내볼 수는 있었겠죠. 야, 내가 어제 성공시켰잖아. 능력 있잖아. 표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 협상이 5월 1일 저녁까지도 최종적으로 안 나오는 이게 안 짜지는 거예요, 이게. 네. 막 쓰러지고 막 몸살 나고 이럴 네, 정도로 네. 뛰어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상황 때문에 사실은 네, 움직이기가 어려웠고 네.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매체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본인이 영입 인재들 인재 영입 담당해서 다 영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략 그 공간위에 들어가서 전략 공천도 다 했는데 자기가 나가서 표 주세요 그러면 초선 당선인이 그 2년 표 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이 있었는데 그걸 감내하고 나오기가 애매하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예. 적어도. 예. 근데 의장 선거의 경우는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네. 드랍하신 분들이 무슨 사연인지. 사연인지. 근데 조정식 의원님은 일종의 연대 아닙니까? 연대? 명심이라기보다는 하반기는 남이로 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고 후반기는 남이로 줘라.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단일화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단일화. 단일화 후보 한 거 단일화.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전반기는 추미애 후보가 하고 후반기에는 조정식 뭐 후보가 실제 하고 내용이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일화라는 건 사실 그런 뉘앙스가 뭔가 있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뭐 저는 확인은 못했는데 네. 보통 단일화라 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그런데 그 등등등 이렇게 접는 거죠, 네. 접고. 추미애 대표 측에서는 뭐 후반기를 뭘 어떻게 한다라는 합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죠. 그까지 저는 모르겠고 네. 보통 이렇게 해서 접는 이유들이 불분명하거나 없는데도 대표의 뜻만에 의해서 막 강제적으로 막 접는다 네.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진다는 거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민주정당답게 경쟁도 있고 좀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뭐 국민들이 좀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또 뭐 그런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연임도 찬성하시는 쪽이고. 저는 뭐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본인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본인이 결정하셨으면 얘기하셨겠죠. 본인은 결정하지 않고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설왕설래들이 있는 이런저런 건가요?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